샬롬!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린이 찬양팀 특송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해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린이 주일이나 성탄절 또는 새생명 축제 등 특별한 절기나 날에는 우리 어린이들의 맑고 순수한 찬양이 너무나 큰 은혜가 되기 때문에 특송을 기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난 성탄절에 우리 부서 유년부 찬양팀 어린이들의 특송을 요청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 과정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송 프로젝트 10단계입니다. 먼저 1단계. 첫 번째인데요. 선곡입니다. 선곡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선 찬양을 하는 아이들이 즐겁게 할 수 있어야겠지요? 그리고 이 찬양이 우리 아이들에게 맞춤형으로 잘 어울릴 때 더 큰 감동으로 전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에게 배정된 시간은 6분이었고요. 그래서 먼저 저들밖에 한밤중이라는 찬송가를 아이들의 목소리로 2분 30초 정도 부르게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3분 정도를 아이들이 율동하면서 신나게 찬양하는 곡으로 선곡했습니다. 율동곡으로는 난 기다려요 라는 곡인데요. 파이디온 선교회의 2009년도 곡이에요. 아주 오래된 곡이지만 찬양의 진짜 의미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아주 즐겁게 표현한 곡입니다. 아이들도 참 좋아했습니다. 이때 반주로는 AR, 그러니까 음성까지 녹음된 음원으로 하지 않고요. MR, 반주만 녹음된 음원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마이크도 설치해야 하고 여러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1, 2학년 아이들의 귀여운 목소리로 직접 부르면 더 좋을 것 같아서였고요. 또한 아이들이 효과음도 넣고 구호도 외치고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2단계입니다. 안무인데요. 원래 짜여진 안무를 따서 그대로 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무를 새로이 창작할 때가 관건이지요. 이 곡에 원래 되어 있는 안무, 그러니까 원 창작자의 안무도 참 좋았지만 우리 1, 2학년 아이들에게 더 잘 어울리는 동작이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새로 창작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한 3년 전에 우리 유년부 아이들과 함께 하고자 미리 안무해뒀던 것이 있어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안무할 때 유념했던 것은 첫 번째, 동작이 어렵지 않을 것. 두 번째, 우리 아이들이 재밌어 할 것. 그리고 세 번째, 자잘한 작은 동작보다는 큰 동작으로 동작의 개수가 너무 많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 가사의 의미가 잘 전달될 것입니다. 다음에 3단계입니다. 연습 일정 조율, 그리고 밴드의 과제 올리기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특송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연습의 날짜가 필요한데요. 이때 어머니들께 우리 어쩌면 일주일 내내 만날 수 있어요 라고 공지를 드렸는데 어머니들께서 아이들의 학원도 다 빼시고 가족 여행도 취소하시면서 함께 하시기로 마음을 모으셨습니다. 아이들과 처음에 만나기로 한 날보다 조금이라도 더 일찍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밴드에 올려서 아이들이 집에서 혼자 먼저 예습할 수 있도록 과제를 내줍니다. 이 방법은 정말 유용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연습을 해옵니다. 다음으로는 4단계입니다. 본동작 마스터. 본동작이란 전주, 간주, 후주 또는 대형 등의 동작들은 빼고 가사 부분에 있는 동작을 말합니다. 이제 연습 첫째 날 아이들을 만났는데요. 연습 첫날 아이들을 만나서 먼저 집에서 연습해왔던 것을 한번 해보라고 합니다. 보면서 아이들을 체크하고요. 그리고 더 자세하게 가르쳐줄 것들, 또 잘 안 되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연습을 시킵니다. 첫날에는 이 본동작만 집중하는데요. 기본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 중에 첫날 연습을 해도 본동작이 잘 안 나오는 친구들이 간혹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그 친구들만 잠깐 남아서 더 집중적으로 연습하고 잘 익혀서 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제 5단계입니다. 본 동작이 다 완성이 되면 슬슬 대형을 넣기 시작하는데요. 대형이라는 것이 선생님이 미리 머리로 구상을 하고 오셔도 실제 현장에서 아이들과 연습하면서 해보면 조금씩 달라지기 마련인데요. 그래도 선생님은 미리 다 구상을 해오셔야 합니다. 연습을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수정을 하게 됩니다.
대형에서 가장 흔하게 쓰이는 방법은요, 뒷줄 앞줄 자리 바꾸기인데요. 이렇게 하면은 뒤에 있던 아이들도 앞에서 공평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자주 쓰이는 방법은 반으로 나눠서 A팀, B팀 이렇게 하게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효과는 정말 좋지만 우리 아이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자기 파트를 잘 연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연습 둘째 날에는 아이들 공동작 그리고 이 대형까지 다 외우도록 했습니다. 자, 이제 6단계인데요. 심화 대형 그리고 전체 완전 마스터입니다. 기본 대형이 완성된 후에는 조금 더 특징적인 대형들을 추가해서 넣는데요. 이때 아이들은 기본에서 차곡차곡 쌓았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워도 잘 습득을 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을 가르칠 때의 중요한 팁 중에 하나는 한꺼번에 어려운 것을 왕창 가르쳐주지 않기. 난이도 조절을 하면서 조금씩 쌓아가도록 하기입니다. 이 찬양 안무의 백미 중에 하나는 맨 끝에 후주에 아이들이 차례차례로 도미노로 하트를 그리면서 끝나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도미노를 잘 하지 못합니다. 정말 엉망진창으로 시작을 해요. 하지만 계속 반복해서 연습을 하면 정말 잘 몸으로 감각으로 익힙니다. 어떻게 보면 어른들보다 더 잘 익히는 것 같은데요. 머리로 복잡하게 생각해서 익히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감각적으로 익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든 대형까지 다 완성된 후에는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연습을 반복해서 해야 하는데요. 대형이라는 것이 앞사람 또 옆사람과의 간격을 몸으로 익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습하면서 선생님이 더 넓어야 한다, 더 좁아야 한다 계속 피드백을 주면 아이들이 잘 익히게 됩니다. 자, 이제는 7단계 동기부여 그리고 전체 합심 기도입니다. 연습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이것을 왜 하는지 분명한 목적과 의미에 대해 잘 알도록 설명을 해주고요. 그냥 무대에서 공연하는 거야 이런 식이 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저희 인원부 찬양팀은 이번에 토요 비전 새벽 예배 그때 새벽송으로 찬양을 올려드리게 된 건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새벽송이 무엇인지 잘 설명해주고 예수님께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찬양을 선물로 드리자라는 마음을 함께 모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연습 때 한 명씩 돌아가면서 서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이 정말로 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어느새 8단계까지 왔습니다. 연습을 3일 동안 계속 열심히 하다 보니 우리 친구들 원래 처음에 계획되었던 4일을 하지 않고도 다 준비가 되었다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간혹 틀리는 친구들이 있긴 했지만요. 그거는 어린이들 특성상 집중도의 문제였기 때문에 당일날 초집중하여 잘하게 되면 될 것 같은 판단이었습니다. 단 이때 연습 하루를 취소하는 대신에 마지막 날 찍은 연습 영상을 밴드에 올려서 아이들이 자기의 모습을 확인하고 그리고 집에서 감을 잃지 않고 연습할 수 있도록 과제를 내주었습니다. 자, 이제 9단계 의상 준비인데요. 의상으로는 우리 친구들이 평상시에 입던 기본 단복을 입었고요. 그리고 모자나 머플러 또 기마개 등 같이 귀여운 소품들로 준비하였습니다. 이때 사용한 이 소품들은요, 제가 한 5년 전에 동대문 시장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이렇게 구매했던 것인데요. 해마다 성탄절 때 우리 아이들에게 요긴하게 잘 쓰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10단계입니다. 당일 최종 점검인데요. 아이들이 아무리 집에서 연습을 해와도 까먹을 수 있고요. 또 원래 자기 모습대로 흐트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최종 점검은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쉽게 잊을 수 있는 핵심 포인트를 꼭꼭 찝어주면 아이들이 실력이 다시 쫙쫙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 동작과 또 의상 점검을 잘 한 후에는 정말 가장 중요한 마지막 정신무장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왜 하는지, 누구에게 찬양을 드리는 건지, 어떤 마음으로 할 건지를 잘 이야기를 나눈 후에 모두 함께 합심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이 화장실에 꼭 한 번씩 들릴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렇게 모든 준비를 마친 후에는 특송을 올려드리러 가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특송 준비 어떻게 하는지 우리 부서 찬양팀 아이들의 준비 과정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앞으로 특성 준비를 하시는 선생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어드리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